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제3장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 5. 전략적 방어 3. 전략적 퇴각 전략적 퇴각은 열세한 군대가 우세한 군대의 공격을 맞아 그 공격을 신속히 격파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였다가 시기를 기다려 적을 격파하기 위하여 취하는 하나의 계획적인 전략 조치이다. 그러나 군사적 모험주의자는 이러한 조치를 극력 반대한다. 그들은 주장은 소위 적을 국경 밖에서 막자는 것이다. 여러분 삼국지 다들 좋아하시죠? 여기서 삼국지가 나옵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바이지만 두 권투 선수가 대전할 때 영리한 권투 선수는 가끔 한 걸음 물러서지만 미련한 권투 선수는 기세등등하여 처음부터 있는 재주를 부린다. 그 결과 한 걸음 물러섰던 자에게 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 수호전에 나오는 홍교두는 시진가에서 임충에게 달려들면서 덤벼라 덤벼 덤벼 하고 연거푸 소리쳤다. 그러나 결국은 한 걸음 물러섰던 임충이 홍교두의 약점을 포착해서 홍교두를 거꾸러뜨렸다. 수호전은 농민전쟁을 묘사한 중국의 유명한 소설이며 기원 14세기 원말 명초 사람인 신의암의 저작이라 한다. 임충 시진은 이 소설에 나오는 영웅들이며 홍교두는 시진의 집에 있는 무술 선생이다. 춘추시대의 누나라와 제나라가 싸울 때 누나라의 장공은 처음에 제나라의 군대가 필요하여 자기의 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출전하려 하다가 조기에게 제지당하였고 반대로 적이 필요할 때 공격한다. 적피아타는 전략으로 제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이는 중국 전쟁사에서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패배시킨 유명한 전례가 되었다. 그럼 역사가 좌구명의 글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누나라와 제나라는 춘추전국시대 BC 722에서 481의 두 봉건 국가이다. 제나라는 지금의 산동성 중부에 있는 큰 나라였고 누나라는 지금의 산동성 남부에 있는 작은 나라였다. 장공은 기원전 693년부터 662년의 누나라의 임금이었다. 좌구명은 중국 주나라의 유명한 편연사 좌전의 저자이다. 본문에 인용된 글은 좌전 장공 10년에 있다. 봄에 제나라 군대가 누나라를 공격함으로 누나라 장공이 싸우려 하셨다. 조기가 장공을 만나보려 하였다. 그 마을 사람이 말하기를 고간 대작들이 국사를 도모하는데 무슨 관여를 하려는고 하였다. 조기는 말하기를 고간 대작들은 식견이 좁아서 원대한 모사를 할 수 없느니라 하였다. 마침내 장공을 만나 묻기를 무엇으로써 싸우려 하나이까고 하였다. 이에 장공이 말하기를 좋은 의식을 혼자만 가지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 주었노라 하였다. 조기가 말하기를 그런 작은 혜택은 만 백성들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백성이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까 하옵니다고 하였다. 장공이 말하기를 희생과 옥과 비단은 반드시 적으면 적다, 나쁘면 나쁘다고 하고 거짓 없이 신께 올렸노라고 하니 조기가 말하기를 그도 작은 신이이고 큰 신이가 못되므로 신이 보살펴 주지 않을까 하옵나이다고 하였다. 장공이 말하기를 큰 송사, 작은 송사나 모두 살필 수는 없으되 반드시 공정하게 하였노라고 하였다. 조기가 말하기를 이는 직수에 충성하고 본분을 지키실 것이니 한번 싸움만 하옵니다. 싸운다면 나는 꼭 따라갈 것을 원하옵나이다고 하였다. 장공이 그와 함께 수레를 타고 장작틀에서 싸우게 되어 장공이 북을 울리려고 할 즈음에 조기는 아직 이르오이다고 만류하더니 제나라 군사가 세 번째 북을 울리자 조기는 이제 되었나이다 라고 하여 비로소 싸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이때 장공이 그를 추격하려 하니 조기가 아직 이르오이다고 만류하고 스스로 내려가 적의 수레바퀴 자국을 둘러보고 다시 수레의 앞 가로장 위에 올라가서 적의 형편을 바라본 후 이제 추격하여도 좋겠나이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제나라 군사를 추격하여 전승하였다. 후에 장공이 그 이유를 모르니 조기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저 싸움이란 용기로 하는 바 첫 번째 북에는 용기가 나되 두 번째 북에는 용기가 약해지며 세 번째 북에는 용기가 없어지나이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북이 퇴각신호 아닐까요? 이와 같이 적은 용기가 없어지고 우리는 용기가 가득할 때 싸웠기 때문에 이겼으며 적은 대국인지라 어떤 음모가 있을지 짐작하기 어려워 혹시라도 망하는 체하고 복병을 두지는 않았는가 두려워 제가 적의 수레바퀴 자국이 어지러워지고 한 깃발이 기울어진 것을 보고 정말 적이 무서워 도망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추격하라고 하였나이다고 하였다. 당시의 정왕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저항한 것이다. 이 글에 싸우기 전의 정치적 준비, 백성의 신뢰를 얻은 것이 지적되며 있으며 반격으로 전환하는데 유리한 진지, 장작이 언급되어 있으며 반격 개시에 유리한 시기, 적은 용기가 없어지고 우리는 용기가 충만할 때가 언급되어 있으며 추격 개시의 시기, 수레바퀴 자국이 어지러워지고 깃발이 기울어진 때가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 큰 전역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전략적 방어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중국의 정쟁사에는 이 원칙이 부합되었기 때문에 승리를 전취한 신뢰가 아주 많다. 초한 간의 성고전, 신한 간의 곤양전, 원소와 조조 간의 관도 싸움. 성고, 옛성은 지금의 하남성, 성고현 서부에 있었던 고대의 군사유지이다. 기원전 203년에 한 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이곳에서 서로 대치하였다. 당시 항우는 형량 성고를 연이어 점령하고 유방의 군대를 여지없이 격파하였다. 그러나 후에 유방은 초나라 군대가 범수강을 절반가량 건너온 때를 이용하여 초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성고를 탈환하였다. 곤양 옛성은 지금의 하남성 어평 경내에 있었다. 23년 유수가 여기에서 왕망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 전쟁은 쌍방군사력의 강약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었다. 유수의 군대는 8천에서 9천 명 밖에 안 되었고 왕망의 군대는 40여만이었다. 그러나 유수는 왕망의 장군 왕신 왕우리 적을 경시 회의하여진 틈을 이용 정예군 3천명으로 왕망 부대의 중앙을 돌파하고 계속 공격하여 적군을 대파하였다. 왕망이 신나라고 그 유수는 이제 한나라인데 유수부터 이제 후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관도는 지금의 한양성 중모현 동북부에 있다. 기원 200년에 조조의 군대와 원소의 군대가 이곳에서 싸웠다. 당시에 원소는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조조는 군대도 적고 군량도 떨어졌다. 그러나 조조는 원소의 군대가 적을 경시하여 방비하지 않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적은 군대로 기습작전을 단행. 원소 군대의 치중을 소각하였다. 그리하여 원소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자 조조의 군대는 출격하여 그 주력을 섬멸시켰다. 그 관도대전의 오소습격이죠. 그걸 묘사한 겁니다. 오나라와 위나라 간의 적벽 싸움. 오나라는 송건 측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며 위나라는 조조 측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적벽은 호북성 가어현 동북부 장강 남한에 있다. 기원 208년에 조조는 군대 50여만 명을 이끌고 80만 명이라고 하면서 송건을 공격하였다. 송건과 유비는 연합하여 3만 명의 군대를 출동시켜 조조의 군대 내에 병이 돌고 그들이 수전에 익숙하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화공법으로 조조 군대의 배를 불태워 조조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적벽대전이죠. 적벽싸움. 오나라와 총나라 간의 이릉전투. 그러니까 3대 전투가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이렇게 있는데 세 개를 다 묘사하네요. 이릉은 지금의 호북성 의창영 동부에 있다. 기원 222년에 오나라의 장수 육선이 여기서 총나라의 육지 유비를 대패시켰다.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유비의 군대가 연전연승하여 이릉에 도달하여 오나라의 경내를 500에서 600리나 들어왔다. 육선은 7, 8개월간이나 싸우지 않고 수비하면서 유비의 병사가 피로해지고 사기가 떨어져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순풍에 불을 놓아 총나라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총나라, 오나라 간의 이릉전투, 진나라와 동진 간의 비수전투 등등은 유명한 대전은 모두 쌍방의 강약이 서로 같지 않았으나 약한 편에서 먼저 한 걸음 물러섰다가 후에 손을 써서 적을 제압하였기 때문에 승전한 신뢰들이다.
기원 383년 안희성의 비수강에서 동진의 장군 사현은 진나라 군주 부견의 군대를 대패시켰다. 당시 부견은 보병 60여만 명, 기병 27만 명, 친위대 기병 3만 명을 이끌고 있었으나 동진군은 수력군을 합하여 8만 명밖에 없었다. 양군이 비수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동진군의 장령은 적군이 자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비수강 이북에 진나라 군대에게 그쪽의 일부 싸움터를 양도하여 주명강을 건너가서 결전을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진나라 군대는 과연 응낙하였다. 그러나 일단 퇴각하자 진나라 군대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으며 동진 군대는 이 기회를 잡고 강을 건너가서 진나라 군대를 대패시켰다. 우리의 전쟁은 1927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에 우리에게는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었다. 남창봉기 1927년 8월 1일 중국 공산당은 장개석 왕정이에 대항하여 혁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강서성 성소재지 남창에서 유명한 봉기를 주도하였다. 이 봉기에는 3만여 명의 무장부대가 참여하였으며 그 영도자는 주은래, 주덕, 하룡, 섭정 등이었다. 봉기군은 8월 5일 계획대로 남창을 포기하고 관동성으로 공격하였는데 조주 산두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좌절당하였다. 봉기군의 일부분은 후에 주덕, 진이, 임피호 등이 인솔, 이동 작전을 하면서 정강산에 이르러 목택동이 영도하는 노농혁명군 제1군 제1사단과 해동하였다. 광주봉기 이 책에 수록된 중국의 홍색 정권은 어째서 존재할 수 있는가의 주석을 참조. 는 실패로 돌아갔고 추수의 봉기에서도 홍군이 호남, 호북 강서적경 지역에서 몇 차례 패전하고 호남 강서적경 지역의 정강산 지구로 이동하였다. 이듬 4월에는 남창봉기 실패 후에 보존된 부대도 호남성 남부를 거쳐 역시 정강산으로 이동하였다. 추수봉기 1927년 9월에 호남 강서적경지대의 수수, 평양, 평강, 유양 등의 현의 인민무력은 목택동의 영도로 유명한 추수봉기를 일으키고 노동혁명군 1군 제1사단을 조직하였다. 목택동은 이 부대를 인솔하여 정강산에 이루고 거기서 호남 강서 변구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1928년 5월부터 당시의 정황에 맞는 소박한 성격을 띵인데 떤이라고 써있네요. 유격전쟁의 기본 원칙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적이 진공하면 우리는 퇴각하고 적이 주둔하면 우리는 교란하고 적이 비료하면 우리는 공격하고 적이 퇴각하면 우리는 추격한다. 적진화퇴 적주아우 적피아타 적퇴아추 이른바 16자 전법이다. 이 16자의 군사원칙은 입삼노선 이전의 중앙이 인정하였던 것이다. 입삼은 이입산의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전원칙은 더욱 발전되었다. 강서성 근거지에서의 제1차 반포의 토벌 때에는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인다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그것을 응용하여 성공하였다. 적의 제3차 포위토벌을 타도한 후에야 홍군의 작전원칙이 전부 형성되었다. 이때는 군사원칙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서 그 내용이 대단히 풍부하여졌고 형식도 많이 바뀌었다. 중요한 것은 종전의 소박성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여전히 16자 전법이었다. 16자 전법에는 반포의 토벌의 기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략적 방어와 전략적 공격의 두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방어에는 전략적 퇴각과 전략적 반격의 두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의 것은 이러한 원칙이 발전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1932년 1월부터 제3차의 포위토벌이 분쇄된 후에 먼저 한 개의 성은 수개의 성에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원칙상의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당의 결정이 발표된 후 좌경 기회주의자들은 정확한 원칙에 대한 투쟁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1년의 정확한 원칙을 취소하고 그와 반대되는 1년의 이른바 신원칙이니 정규적인 원칙이니 하는 것을 내세웠다. 이때부터 종전의 정확한 원칙은 정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고 부정하여야 할 유격주의로 되었다. 반유격주의 분위기는 3년 동안이나 지배되었다. 그 첫째 단계는 군사적 모험주의였고 둘째 단계에서는 군사적 보수주의로 바뀌었으며 마지막 셋째 단계는 도망주의로 변하였다. 그 3단계가 점점 악화되는 거죠. 당 중앙이
1935년 1월 귀주성 준위에서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연대에 이르러서야 이 그릇된 노선은 파산을 고하고 과거 노선의 정확성이 재차 인정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얻어낸 결과인가. 유격주의를 한사코 반대하는 동지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많은 지방을 내놓게 된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여 승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르지 않은가. 그리고 땅을 내놓지 않고 적을 타도하면 더욱 좋고 우리 구와 적구와의 적경지대에서 적을 타도하면 좋지 않은가. 과거의 것은 하등의 정비성도 없으며 겨우 유격대에서나 사용할 방법이다. 현재는 우리의 국가가 건립되었고 우리의 홍군이 정규화되었다. 우리와 장기석과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며 대군과 대군과의 전쟁이다. 역사는 유격주의적인 것은 전부 포기해야 한다. 새로운 원칙은 완전히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며 과거의 것은 유격대가 산속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 없다. 신원칙은 이와 반대로 하나로서 열을 당하고 열로서 백을 당하며 용맹하고 과감하게 승승장구하며 모든 전선에 걸쳐 출격하며 중심 도시를 탈취하며 두 주먹으로 적을 친다는 것이다. 적이 공격할 때에 대처하는 방법은 적을 국경 밖에서 막으며 선수를 써서 적을 제압하며 산림도구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며 한치의 땅도 잃지 않으며 병력을 6갈래로 나누는 것이며 혁명의 길과 식민지의 길 간의 결전이며 단촉한 돌격 토치카전, 소모전, 지구전이며 대후방주의, 절대적 집중주의 지휘이다. 그리하여 최고에는 대규모적인 이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처단하며 아울러 기회주의자라 부른다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 모든 이론과 실전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주관주의이다. 이것은 순조로운 환경에서의 소부르주아지적 혁명 열광과 혁명 조급증의 표현이며 곤란한 환경에서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것이 처음에는 결사주의로 다음에는 보수주의로 마지막에는 도망주의로 전환한다. 이것은 무모한 사람이나 문외한의 이론이고 실천이며 마르크스주의 냄새라고는 조금도 없는 반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다. 여기서 전략적 태각을 간단히 언급하면 그것은 강서성에서는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이는 것이라고 하였고 사천성에서는 진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군사 이론가나 전략가 중 전략적 태각을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에 대항하여 작전할 때 전쟁 개시 단계에서 반드시 취할 방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외국의 전략가는 전략적으로 수세인 작전에서는 대개 먼저 불리한 결전을 피하고 정황이 유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결전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는 부언할 말이 없다. 전략적 퇴각의 목적은 자기의 군사력을 보호하고 반격을 준비하는 데 있다. 퇴각이 필요한 이유는 강한 적의 공격에 직면하여 만일 한 걸음 물러서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군사력을 보존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퇴각을 기회주의적인 단순한 방어 노선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우리의 역사는 이러한 반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반격을 단계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한 약간의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피와 역량 대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런 후에 반격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과거의 정황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퇴각 단계에서 대개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들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이 구비되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로소 반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홍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민. 2. 작전에 유리한 진지. 3. 홍군 주력의 총집결. 4. 적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 5. 적을 피로하게 하고 사기가 떨어지게 하는 것.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